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실TV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치아 관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의 경우에 지금 치아 관리가 지금 충치가 한 10개가 넘어가요,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한번 크게 치료를 한번 받았거든요. 벌써 그때부터 이렇게 충치가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충치가 많이 생긴지 모르겠어요.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때부터 벌써 뭐 중3 때부터죠. 벌써 이렇게 이빨이 많이 썩어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씌우는 걸 했던 것 같아요. 금리빨 그때부터 많이 씌웠는데, 그리고 그때 한번 크게 한번 들어가고, 그리고 한 30살 때, 그때 한번 대공사를 해가지고 한 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500만원이 들어가고 또 간혹가다 50만원씩 이렇게 좀 들어가고요. 최근에는 지금 제가 지금 45이니까 최근에 지금 한 번은 이게 제가 이제 관리를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나서 이때 관리 좀 심각하게 해야겠다 싶어갖고 했는데, 그게 지금으로 보니까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어느 정도 고장 날 때가 됐다 싶긴 했는데, 그래서 뭐 치아 보험도 한번 그 당시에 생각도 해봤었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보험 이렇게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때는 일부러 안 들었거든요. 관리만 잘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했었는데, 막상 이제 또 다시 이렇게 한 45 정도 됐을 때 또 이렇게 들어가니까, 당시에 한 10년 전에 그때 치아보험을 들었을 걸 후회가 좀 되더라고요.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가니까요. 뭐 갔다 하면 일단 50만 원이니까.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이제 치아 어쨌든 간에 치료를 받았는데, 사실 뭐 한두 푼이 아니다 보니까 뭐 할부를 하고 하잖아요. 저는 그냥 일시불로 했는데, 일단은 또 그냥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 사실은 제가 이제 저는 치간치설을 좀 이용하거든요. 왜냐면 이빨이 저도 모르게 이제 넓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만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주변에 이빨 같은 거 지금 이제 문제 있으신 분들 물어보니까 이제 자기도 치아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이게 좀 벌어지나 봐요. 그래서 치아 사이의 간격이 좀 벌어져 가지고 약간 구멍 같은 게 이렇게 해서 막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병원에서 이물질이 자꾸 끼니까 치과 의사가 그때 치간 칫솔을 사용하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대공사 500만 정도 들어서, 그때 어떻게 공사를 했냐면은 어차피 이빨이 아파서 갔겠죠, 증상이. 어쨌든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찍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뭐 이렇게 조사해 보는데, 일단 충치치료를 한 거죠. 충치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한 10년 전 됐으니까 그 나머지 다 벗겨내고, 오래된 것들 뭐 이렇게 아말감이라든가 이런 거 다 벗겨내고, 금리 같은 거 다 다시 하고, 씌울 거 다 다시 씌웠습니다. 다행히 저는 이제 뭐 임플란트랑 신경치료 받은 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 500만 원에 들어서 그게 큰 돈으로 보인 거지, 사실 뭐 임플란트 받고 이러면은 뭐 한 대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넘어간다면서요. 그럼 더 크게 된다고 해서 약간 뭐 잘 모르니까 어쨌든 본인들이 안심을 시켜갖고 했는데, 저도 그냥 그래, 나도 그냥 내 혼자 있을 때 빨리 치료를 받자 해서 500만 원 정도 거금을 들여서 치료했는데, 그래서 기분이 좋았죠. 완벽하게 다 이렇게 고쳐서 이렇게 뭐 갔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막상 또 다시 고장 나니까 진짜 막 이렇게 좀 약간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도 지금 또 이렇게 돈이 좀 들어가는 시기쯤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또 어쨌든 간에 지금 치실 같은 걸로 이제 많이 관리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어쨌든 간에 좀 이렇게 또 귀찮아지더라고요. 의사도 얘기하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자꾸 치과를 오게 된다고. 본인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의지가 약해져서 그런지. 사실 뭐 지금 회사도 뭐 옮기고 하다 보니까 이빨 닦는 환경이 좀 조성이 안 돼요. 워낙 이렇게 좀 넓다 보니까, 회사 넓다 보니까 이빨 닦으러 가는 것도 귀찮고.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이제 어쨌든 간에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편인데, 그런데도 이게 이빨이 잘 썩더라고.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제 나름대로 그냥 뭐 개똥 철학 논리에 따르면, 이빨 같은 거 좀 하루에 점심만 안 닦아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좀 귀찮으니까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는데, 밤에도 약간 좀 뭐 먹다 보면은 바로 닦고 자야 되는데, 그냥 좀 누워있다가 그때 1시간 후에 딱 자다 보면 또 잠들고 새벽에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경우 좀 있어요. 저 약간 게을러져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빨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렇죠. 어쨌든 지금 제가 치간 칫솔 그다음에 뭐죠 치실 다 사용해봤는데 지금 어쨌든 또 이게 충치가 가니까 많이 생겼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이상 있으면 대부분 가게 되잖아요. 왜냐면 가기 돈 들어간 거 싫으니까. 그래서 가는데 이제 어금니를 이렇게 치간 칫솔 하다 보니까 밤에 새벽 2시에 이빨 안 닦고 잤었죠. 그래서 잤는데 찝찝해서 다시 닦고 나왔는데 이게 툭 하는데 이제 뭐가 뭐 빠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뿔싸 느낌이 오더라고요. 한 2번 빠져본 적이 있어요. 아 이거 또 돈 들어 생겼구나 싶어하고 했는데 역시나 아닌 게 아니라 어금니에 씌워놨던 금리빨 씌운 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그거를 딱 이렇게 다행히 먹진 않았고 이제 빼가지고 이렇게 지퍼백에 넣어놔가지고 이렇게 있었죠. 나중에 회사 갔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길에 가가지고 가까운 치과에 가가지고 원래 했던 데가 아니에요. 그냥 가까운 데로 갔죠. 왜냐면 또 멀리 있으면 좀 힘들더라고요. 전에 했던 데는 1시간 거리고 지금 치과는 집 근처에 생겨가지고 지금 한 30분 거리로 있는데 거기 가서 끼워달라고 했죠. 인터넷 좀 뒤져보니까 한 끼우는데 한 2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근데 막상 끼우려 보니까 했는데 당연히 이렇게 끼워줄 줄 알았죠. 근데 이제 인터넷 조사한 거라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이빨을 낄 수는 있는데 선생님 이빨을 저희가 끼워드릴 수 있는데 이빨이 금이 갈 수도 있다. 이게 약간 그래서 제가 뭐 일주일 만에 온 것도 아니고 저 인터넷 들어서 보니까 일주일 만에 온 것도 아니고 바로 하루 24시간 안 지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물질도 이빨도 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변형이 되진 않은 시간에 생각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게 좀 오래되고 해가지고 이게 잘한번 끼다 보면 이빨이 부러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제 그 말에 약간 저 기가 약하고 이런 저다 보니까 또 이제 몸을 좀 이렇게 몸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빨 관리를 더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의지를 이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의사도 약간 머뭇거뭇 하더라고요.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믿어야죠. 제가 이제 주치의를 생각하고 이제 하는 것이니까. 근데 막상 이렇게 금이 간다 그래가지고 하시길래 제가 이제 그러면은 다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자 어쨌든 했는데 막 그렇게 하고 치료를 받았죠. 근데 이제 이게 좀 또 돈 들어갈 시기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50만 원 치료비에다가 다시 금리 씌우는 거랑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스케일링까지 받았어요. 스케일링까지 받고 하다 보니까 충치가 너무 많더라고요. 선생님 충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빨 관리가 너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는데 왜 이렇게 그렇게 생길까 싶었는데 역시나 그거랑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물어봤죠. 제가 진짜 원래 이렇게 이빨이 약한 건가 체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는 느낀 게 그거죠. 술 잘 먹고 이렇게 담배 많이 펴도 이빨이 멀쩡한 사람도 많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어쨌든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한 55만 원 정도 치료비가 나왔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그 하나만 끝날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치다 보니까 어금니 아래쪽이 문제가 있어서 갔는데 이제 윗니까지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느낀 게 있었죠. 이게 자꾸 이빨에 끼니까 윗니 쪽에 특히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솔직히 계속 이렇게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돈 들어갈 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빨을 이제 완벽하게 치료하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좀 1,000만 원도 견적이 나오겠더라고요. 한 500만 원짜리 받아보니까 이빨 치료가 이게 500원 우습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얘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어쨌든 생리를 뽑거나 그 신경치료랑 그다음에 임플란트까지 안 가는 것까지만 해도 정말 다행이신 거라고. 그래서 자꾸 어느 정도 이게 치료를 유도를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듣기로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는 저는 이제 생각한 게 그거죠. 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빨 치료라는 거는 그냥 웬만하면 그냥 자기가 잘 가는 동네 주치의를 정해놓고
이렇게 한 곳에 가는 게 맞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좀 돈이 커 보이는 느낌도 있죠. 자꾸 이렇게 거기만 가게 되면 당연히 잘해 믿고 해다 보니까 잘해줄 거 생각했는데, 또 이제 치과라는 거는 또 얘기 들어보면 여러 군데 돌아다녀야 된다. 또 아내들 치료도 하게 되면 이런 가잉 진료 하게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솔직히 뭐 인터넷, TV에서 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막상 제일 닥치니까 좀 고민이 되는 거죠.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쨌든 간에 한번 그렇게 5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치료를 받다 보니까 이거 어느 정도 제가 스스로 알아요. 제가 치과를 가게 되면 이 정도 견적이 나올 거다. 나는 충치가 좀 많은 편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 신경이나 이런 건 안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돈이 한 200, 300은 그냥 깨진 거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보험을 들었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오래 갈 거라 생각한 거죠.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제 위에 문제, 윗니가 좀 이쪽에도 한번 치료를 크게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생각해 본 거죠. 그것만 가도 한 돈백만 들 것 같은데, 야 이거 문제 심각할 것 같다 싶어서 또 주변에 이제 회사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깨진다 그러면 그래도 깨진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너처럼 이제 기가 얇은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하는데, 나 같으면은 나는 그냥 예전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그냥 끼라 그랬다. 깨지더라도 끼라 그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나이 들면 그리고 나머지 그 임플란트나 이런 거는 너 자식들한테 이렇게 해서 해달라 그래라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일단은 뭐 기가 얇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도 맞구나. 그 말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런 거죠. 이제 미리 예방 차원에서 가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자기도 한 80년대, 90년도에 견적에 뭐 이빨 치료를 해서 한 뭐 1,000만 원 나온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돈으로. 그 당시에도 그렇게 견적이 심하게 나오는구나. 그렇게 하는데 그때 자기가 이제 그 치료를 받으셨을 때 그거를 안 받은 게 후회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돈이 더 크게 들어갔다고.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냥 아플 때 가서 그냥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내내 그리고 예를 들어 스케일링 하잖아요. 스케일링 하면서도 걔네들이 뭐 간호사라든가 손님 충치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또 어디 치료를 받아야겠어 하는데 그냥 받으면서도 스케일링 받으면서도 그냥 네네 하면서 이렇게 울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당장 아프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그냥 치료를 미루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냥 약간 의견 양분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저를 생각해서 얘기해 주신 분들인데 각자 다 틀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한번 500만 원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좀 이제 의사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거 지금 나중에 이빨을 뽑아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 위에 것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치료부터 해서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그때 와서 하게 되면 늦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한번 이렇게 몇몇 분들의 얘기를 듣고 나서 이번에는 그때 한번 이번 치료를 받고 당장 임시치아를 껴놓은 상태거든요. 치료를 받고 나서 이번에는 그냥 아프면 가자. 윈니는 그냥 돈 들이지 말자. 아플 때 가서 그냥 뭐 신경치료나 임플란트를 가더라도 그렇게 가보자 이런 생각이거든요. 원래 제 성격 스타일이라면은 미리 돈을 들여가지고 미리 예방 차원에서 그 돈을 막는 스타일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한번 그렇게 가보려고요. 그냥 당장 급한 거 이빨 빠진 거나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그냥 그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저 겁을 먹지 않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전략을 세워볼까 싶어요. 왜냐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뭐 어쨌든 치아라는 게 그런 분이니까 돈에 아예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니라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한번 아플 때 가서 치료하는 게, 그리고 제가 500만 원 들였을 때는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뭐 우리 신혼 살림 하듯이 결혼 전에 뭐 예물 해가듯이 그런 차원에서 한 거랑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큰 돈 들이지 말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아플 때마다 치료 조금씩 하고 여러 군데 돌아다녀 보고, 저는 귀찮아서 그냥 한 번 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뭐 치과 관계자분이 제 방송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헷갈려요. 사실 지금도 50대 50이에요. 빨리 치료를 받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치료 시간도 이렇게 단기간에 끝내는 게 맞는데 자꾸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계속 길어지고 이러니까. 저번에 한 500만 원 들 때도 그냥 단기간에 끝내려고 집중적으로 한 보름 정도를 잡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버렸거든요. 의사 떠지게 보면 그런 거죠. 어떤 분은 그런 거죠. 아, 너 의사가 너 진짜 뭐 잡았다, 봉 잡았겠네, 막 이런 식의 하는 분도 있는 거예요. 나는 진심으로 치료를 받아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치료를 한번 그렇게 받고 나니까 시세도 알겠고 이제 이런 뭐 치과에서 어떻게 하는 거지 흐름이 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다 믿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천천히 좀 준비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이제 급하게 완벽하게 치료하겠다 그런 생각이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어쨌든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쨌든 이번에 좀 그렇게 한번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고민을 더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치료를 어떻게 받으신지 모르겠네요. 저 같은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도 이제 치과가 나이가 들수록 이제 치아 관리가 담배를 피든 술을 먹든 뭐 안 하든 간에 어쨌든 기본적인 양치를 열심히 해도 치아가 망가지는 판국이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치아 관리 잘 하시고 이렇게 치과 진료에 대해서 한번 저 같은 고민하실 텐데 한번 어쨌든 간에 자기 본인이 가장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조언해 줄 수 있는 게 있으시면 이렇게 한번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